그러면 클래스와 객체를 깔아놓고 그 위에 상속의 개념을 지금 보신 거고요. 그 상속에 섞여 있는 추상화에 대한 개념까지 보신 거고, 그 추상화의 끝판왕의 개념, 약간의 조금 더 활용하는 개념이 인터페이스가 됩니다. 자바에 다중상속이 없다라고 표현을 했고, 다중상속은 클래스가 여러 개가 있을 때 여러 클래스를 하나의 클래스에 상속받는 개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없는 이유는 굉장히 유명하지만 다이아몬드 상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요걸 조금 더 깊이 보려면 C++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다중상속이라는 게 있어요. 다중상속이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좀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명시해서 써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바에선 그런 불편함을 제거한 거죠. 그래서 다중상속이라는 게 없고요. 다중상속과 비슷한 느낌으로 가져가는 게 이제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까지 정리하면 사실 뭐 기본적인 개념과 문법이 끝났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책을 보시던 어떤 강의를 들으시던 이 얘기들이 깔려 있으면 다 받아들이실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인터페이스를 하나 추가를 해야 되는데, 자, 인터페이스 예제 하나를 추가하고, 인터페이스 문법을 잠시 보여드리는 걸로, 인터페이스는 완벽한 추상 클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벽한 추상 클래스. 요거는 GPT한테 오랜만에 한번 물어보고 넘어가 보죠. 자바의 인터페이스 설명해줘. 막 나온다. 자, 자바의 인터페이스는 클래스가 구현해야 될 메서드들을 정의하는 일종의 블루프린트, 청사진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야 돼 라고만 얘기하는 거죠. 객체지향에서 얘기하는 다형성을 구현하는 요소다. 어떤 동작이 있다면 그 동작을 일관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뭘 주면 뭘 돌려준다. 메서드들을 일관성 있게 만들 수 있도록 정의해주는 녀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런 특징을 갖는데요. 앞에서 추상 클래스는 그 정의된 메서드나 정의되지 않은 추상 메서드나 다 가질 수 있었죠. 근데 인터페이스는 메서드의 시그니처라고 부르는 선언부, 접근 지정자, 그 다음 스태틱 파이널 같은 다른 예약어, 반환 자료형, 메서드 이름, 그 다음 매개 변수, 예외 클래스들까지. 여기서 중괄호가 추가되면 이건 정의예요. 몸체, 바디. 여기까지는 시그니처, 선언한다. 여긴 정의, 구현부라고 표현됐죠. 이건 없다. 그냥 딱 이런 게 있어야 돼 라는 것만 선언된 녀석이 포함된 그런 게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 그런 인터페이스가 있을 때 얘도 상속해서 쓰는 거예요. 앞에서 설명드린 추상 클래스처럼 인터페이스도 상속하는 개념으로 똑같이 쓰는 건데, 그걸 상속한 녀석은 모양이 없는 이 메서드를 반드시 오버라이딩 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자바는 다중상속을 지원하지 않지만 여러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게 할 수 있다. 자바가 다중상속을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다이아몬드 상속이라는 특징이라 그랬죠. 지금 그 개념은 이런 겁니다. 내가 B 클래스가 있고 C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B 클래스에 어떤 내용이 있고 C 클래스에도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D 클래스에서 다중상속을 했다 치자고요. 자, B의 기능은 2번, C의 기능은 3번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D에서는 4라는 기능을 추가하고 싶은 거였겠죠. 어떻게? 2를 상속하고 3을 상속해서. 그럼 나중에 new 했을 때 객체가 생성된다면, D로 객체를 생성한다면 D를 만들기 전에 부모 B를 만들어야 되니까 B 내용이 만들어질 거예요. B 클래스의 내용에는 2가 있겠죠. 그리고 D를 만들려고 했는데 부모가 또 있어요. 그러면 C 객체를 또 만들어야 되죠. C에는 3번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D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D에는 4번 기능이 추가되겠죠.
이렇게 생긴 객체가 만들어진다. 아무 문제 없어 보여요. 근데 언제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하필이면 내가 다중상속하려고 하는 B와 C 클래스가 동일한 부모를 상속해서 정의된 거라면 A라는 애가 있다면 이걸 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실제로 D 객체가 생성될 때 무슨 일이 생길 거냐? B 만들기 전에 A 만들어야죠. 그래서 A 객체가 생성됐어야 할 거고요. 1이라는 기능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 C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A가 만들어져야겠죠? 그럼 여기도 1이라는 기능이 있겠죠. 그럼 지금처럼 만들어진 이런 모양의 객체가 D인데 나중에 이 객체로 점 찍고 1이라는 기능을 쓰고 싶어요.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이걸 써야 되냐, 이걸 써야 되냐. 굉장히 모호해지죠. 진짜로 모호하다고 해요. 다중상속의 모호함. 애매하네. C++에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1을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B를 통해 받은 1을 쓸 건지 C를 통해 전달받은 1을 쓸 건지를 명시해서 쓰도록 하는 문법이 있습니다. 근데 불편한 거죠. 애초에 설계를 이상하게 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문법도 보기 불편해지고 복잡해지고 그래서 자바에서는 아예 다중상속을 없애버린 거예요. 무조건 일자 상속만 하자. 무조건 하나만 상속되게. 근데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면 다중상속의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다중상속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A도 클래스고 B도 클래스고 C도 클래스고 이러니까 나중에 객체로 생성되는 타입이잖아요. 결국은 1이 한 번 생기고 1이 또 한 번 생겼단 말이죠. 근데 인터페이스는 뭐래요? 아무것도 정의된 게 없어요. 그냥 그게 있어야 된대요. 그럼 그게 있어야 되는 애를 여러 개가 있다고 했을 때 여러 인터페이스를 다 받으면 여기서 무조건 뭐 해야 돼요? 다 재정의해야죠. 나중에 얘를 객체로 생성했을 때 인터페이스는 객체로 생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메모리상에 여러 개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럼 모호할 게 없어지죠. 그래서 다중상속을 지원하진 않지만 다중상속 같은 효과를 만드는 거다. 왜냐하면 인터페이스가 객체로 생성되진 않지만 얘네들도 타입이긴 해요. 클래스처럼. 타입이긴 합니다. 클래스와 동일하게. 자료형처럼 취급은 돼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 예시를 보면 애니멀 인터페이스다. 얘는 사운드와 eat. 그냥 썼죠. 어브스트랙트 같은 거 안 붙였죠. 안 붙여도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추상 메서드만 가져야 되기 때문에. 변수도 가질 수 없습니다. 상수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쓰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용 예시라고 보니까 여기서 또 이런 얘기 나오죠. 애니멀로 개를 참조. 애니멀로 고양이를 참조. 참조 타입이죠, 타입. 자료형으로서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업캐스팅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형성을 표현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바 1.8 이전 버전까지는 추상 메서드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자바 1.8에서 디폴트라는 키워드가 나오고 디폴트는 메서드를 직접 정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적인 스태틱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법이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다중구현 가능이라고 또 예제가 하나 나오고 있고 인터페이스 애니멀, 인터페이스 무베이블 이렇게 해서 이게 뭐예요? 다중상속이죠. 애니멀 타입과 무브 타입 둘 다 가져오는 거. 하지만 결국 재정의를 하기 때문에 실체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 타입으로 분할될 수 있지만 그리고 인터페이스에는 상수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수만. static final 키워드. 그래서 대문자로 보통 작성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앞에 디폴트 메서드와 스태틱 메서드가 추가가 될 수 있는 특징이 생겼는데 이렇게 인터페이스 안에 일반적인 메서드를 정의할 수는 없어요. 근데 디폴트라는 키워드를 직접 주면 실제 구현부가 있는 메서드를 정의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요거 깔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적 메서드, 스태틱 메서드도 포함될 수 있다. 결국 스태틱은 스태틱끼리 논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앞에서 이런 거 public static final로 설정된 상수를 지정할 수 있었죠.
이 스태틱 값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필요해서 넣어줄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추상 클래스의 느낌이 살짝 나지만 어쨌든 목적은 추상 클래스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와 클래스의 차이점, 인터페이스는 다 추상적인 겁니다. 다만 디폴트 또는 스태틱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는 특징이 추가됐을 뿐인 거고요. 클래스는 다 구현해야 되는 거고, 인터페이스는 인터페이스 여러 개를 다 포함시켜서 다중상속 같은 걸 만들 수 있어요. 클래스는 일자상속만 되고요. 인터페이스는 상수만 들어갈 수 있지만 어브스트랙트, 추상 클래스나 일반 클래스 모두 여러 가지 변수들을 넣을 수 있고, 인터페이스는 다형성을 위해서 표현합니다. 다형성. 클래스는 실제 객체를 정의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설계에 활용이 되는 거고 얘는 실제 활용에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설명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여기 인터페이스와 추상 클래스도 비교를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추상 클래스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추상적인 것도 그리고 일반 메서드도 그냥 클래스죠. 상속 그대로 가져가고 뭐 그대로고 생성자 사용 가능했었죠. 인터페이스는 뭐 그대로 다중 가능하고 상수만 가능하고 디폴트 스태틱이 가능해졌고, 요게 중요하네요. 규약을 정의합니다. 인터페이스라는 건. 그리고 얘를 이용해서 다형성을 표현할 수 있는 추가적인 특징이 되는 거고, 유연해졌다. 원래는 무조건 추상밖에 안 들어갔었는데 조금 더 구현할 수 있는 부분이 추가가 돼서 약간 더 인터페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더 많아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그러면 실제로 제가 여러분께 전달드리고 싶은 인터페이스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문법적인 얘기 말고 개념적인 얘기라서, 개, 고래, 고양이가 있는데 여기다 클래스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인터페이스의 목적을 좀 설명드릴게요. 개, 고래, 펭귄. 저는 이게 가장 좋은 설명인 것 같아서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펭귄도 동물이에요. 뭐 이런 값들은 제가 굳이 따로 설명을 안 드리는 게, 값은 그냥 부모 거 그대로 씁니다. 값을 재정의하고 이런 건 없어요. 값은 그대로 추가만 됩니다. 메서드만 이런 식으로 재정의하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 변수에 관련해서는 특별한 어떤 이슈가 없어요. 그래서 설명을 따로 안 드리는 거고요. 펭귄은 펭귄의 특성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펭귄 특성. 그리고 소리 내는 것. 펭귄이 뭔 소리 내지? 펭귄 소리 내겠지. 그 다음 얘도 폐로 호흡하긴 하죠. 새니까. 먹어요. 어떻게 먹어요? 펭귄 같이 먹어요.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해서 얘들을 가지고 개, 고래, 고양이, 펭귄들을 가지고 놀 건데, 가만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거죠. 개, 고래, 고양이, 펭귄, 이런 여러 클래스들이 있는데 이 클래스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을 뽑아서 이미 상속을 했어요. 동물이라고. 근데 내가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 고래와 펭귄만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한 거예요. 고래랑 펭귄만 가지는 특징을 좀 뽑아냈는데 그게 얘네 둘만 묶인 거죠. 고래랑 펭귄의 특징이 뭐냐면 물에 살아요. 그죠? 물 속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애들이죠. 개나 고양이는 물에 들어가면 오래 못 살아요. 근데 얘들은 물에서 살죠. 뭐 펭귄도 그렇긴 한데 어쨌든 고래랑 펭귄은 지금 제가 동물로 표현을 했지만 만약에 중간에 포유류를 끼워 놨다면 개랑 고래랑 고양이랑 한 종이고 펭귄은 또 다른 종이죠. 조류. 고래랑 펭귄은 동물에 포함되긴 하지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렇게 서로 관계가 없는 다른 타입을 연결하는 목적을 가진 게 인터페이스다라고 저는 설명을 합니다. 서로 다른 타입을 연결해서 얘네들만 가지는 새로운 타입으로 얘네들을 관리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모두를 포괄하고 있는 동물이라는 걸로 다 관리할 수 있지만 개 중에 특정 애들만 어떤 특정 특징을 가지고 따로 뽑아서 관리하고 싶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때 사용하는 게 또 다른 클래스를 정의해서 그 클래스를 상속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다중상속 안 되니까. 그래서 뭘 써요?
인터페이스를 쓴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인터, 뭐뭐 사이에, 페이스, 얼굴, 면대, 대면. 그래서 우리 컴퓨터에 뭐 케이블 꽂는 부분을 인터페이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 소통하는 그것을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만나는 점. 그래서 서로 다른 타입을 만나게 해주는 목적을 가진 게 인터페이스다. 다양한 타입이 된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물에서 사는 생물. 그래서 물에서 사는 생물이라 함은 어떤 일을 해야 되냐? 물에서 사는 애들은 헤엄치기가 기본 디폴트가 있겠죠. 헤엄치기 기능이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이제 헤엄치기를 가지는 애들, 물에서 사는 생물이라고 할 수 있는 고래. 고래한테 가서, 자, 클래스 고래, 익스텐즈 동물, 이미 뭘 하나 상속받았잖아요. 근데 또 클래스를 상속받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여기에 임플리먼츠라고 해서 물에서 사는 생물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임플리먼츠라는 키워드를 써서 인터페이스를 클래스에 구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다가 재정의를 해야겠죠. 헤엄을 어떻게 치는지. 얘는 고래니까 고래처럼 헤엄친다 라고 재정의를 할 수 있겠고, 펭귄은 얘도 임플리먼츠 물에서 사는 생물 이렇게. 그럼 얘는 펭귄 타입이면서 동물 타입이면서 물에서 사는 생물 타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가 더 있으면 더 추가로 연결해서 쓸 수도 있고, 대신 인터페이스의 내용을 정의만 하면 됩니다. 헤엄치기, 얘는 펭귄이니까 펭귄처럼 헤엄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나중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냐? 내가 개객체, 그 다음 고양이 객체, 고래 객체, 그 다음 펭귄 객체. 자, 펭귄은 북극 펭귄. 자, 이런 식으로 동물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한데 묶는 방법이 동물이라는 타입으로 묶을 수 있죠. 그래서 동물이라는 타입으로 묶어준다면 D1도 들어갈 수 있고 C1도 들어갈 수 있고 W1도 들어갈 수 있고 P1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애들을 다 동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저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개념이 생겼다고 보는 거고요. 자, 근데 이 중에서 물에서 사는 애들만 내가 뽑아다가 뭔가를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물에서 사는 생물이라는 것도 인터페이스였지만 이것도 타입이라 그랬잖아요. 물에서 사는 생물 배열로 W 애니멀, 워터 애니멀? 몰라요, 나도 영어. 물에서 사는 생물이라는 타입으로 배열을 만드는 거죠. new 물에서 사는 생물. 물에서 사는 생물 타입은 인터페이스인데 어떻게 객체를 생성하고 있죠? 아니요, 저는 배열 객체를 생성했지 물에서 사는 생물 객체를 생성한 적 없죠. 이거 배열이에요, 배열. 여러 칸의 참조 변수를 가지는 배열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 참조 변수 하나가 뭘 쳐다보게? 물에서 사는 생물을 쳐다볼 수 있게. 언제 제가 물에서 사는 생물 객체를 만들었나요? 아니죠. 헷갈리시는 분들 있어서 설명을 드린 거고, 여기에 그럼 뭘 넣을 수 있어요? 여기다 개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개는 못 들어가죠. 왜요? 개 타입은 물에서 사는 생물 타입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고양이는요? 고양이도 안 돼요. 근데 고래 되죠? 펭귄 되죠? 이 둘은 가능하죠. 하지만 각각이 참조하는 대상은 보시다시피 물에서 사는 생물 타입으로만 보일 수 있죠. 다른 거 안 보이잖아요. 그 특징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업캐스팅이죠. 하지만 헤엄치기는 여기 추상 메서드라고 돼 있지만 무조건 제정이 됐어야 하니까 제정이 된 내용으로 나오겠죠. 고래처럼 헤엄친다. 제정이 된 걸로. 지금 펭귄과 고래가 서로 관계가 전혀 없는 클래스 타입인데 걔네들을 물에서 사는 생물이라는 걸로 관계를 만들어준 거예요.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 거죠. 인터페이스의 목적을 이해하시면, 인터페이스의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제부터 객체 지향은 재밌게 이런저런 방법들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고, 객체 지향 설계 방법론, 솔리드, 그다음 객체 지향 디자인 패턴,
고프 있죠? 그런 것들을 공부하시는데 이제 재미를 느끼실 수 있는 거예요. 아, 이래서 현실을 구현할 때 이런 식의 방법들이 있구나. 이제 실제 메모리와 관련해서도 실제 동작과 관련해서 효율적인 것들을 찾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까지 공부해 나가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전반적인 개념들은 여러분이 직접 현실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가 표현해 보실 수가 있는데 결국 처음에 설명드렸던 클래스와 객체를 먼저 잘 이해하시고 이걸 명확히 구분 지으실 수 있는 상태에서 클래스의 멤버를 재사용하는 상속 개념을 추가하실 수 있고 그 추가가 되면서 객체 개념도 좀 더 진해지겠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하고 계시던 어떤 객체의 특징들을 뽑아서 클래스를 정의하는 그 행위 자체가 이미 추상화의 개념을 가지고 있던 거였고 추상화라는 개념은 여러 공통적인 타입들을 하나의 타입으로 일반화시킬 수도 있죠. 그게 추상화의 개념이고 그렇게 일반화된 것들을 자바의 문법으로는 abstract라는 키워드를 붙인 클래스, 추상 클래스를 이용해서 부분적으로 구현되지 않은 것들을 포함시킬 수도 있고 또는 전혀 관계가 없는 애들을 어떤 하나의 관계로 묶어줄 수 있는 개념으로 뭐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걸로 완벽한 추상화 개념을 표현할 수 있죠. 다중상속은 안 되지만 인터페이스를 여러 개 가져다가 직접 구현해내면 다중상속의 모호함도 해결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인터페이스의 역할이 그런 거다. 그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모 타입을 이용해서 여러 자식 타입들을 관리하는 업캐스팅, 그걸 반대로 다운캐스팅 할 수 있는 개념과 함께 이 상속을 통한 재정의, 메서드 재정의를 통해서 다형성을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동물원에 가서 여러분이 소통이 될 수 있다면 애들한테 전부 소리 질러! 스크림! 하면 뭐 기린은 기린처럼 울 거고 코끼리는 코끼리처럼 울 거고 원숭이는 원숭이처럼 호랑이는 호랑이처럼 사자는 사자처럼 하마는 하마처럼 각자 자신들한테 정의되어 있는 재정이 되어 있는 소리 지른다라는 그 행위가 각자의 정의된 대로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게 다형성이에요. 소리 낸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저렇게 근데 얘네들을 한데 묶어서 추상화, 일반화 시켜서 동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개념이 있는 거고 그래서 현실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 개념을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기계, 상속해서 무슨 종류의 기계, 무슨 종류의 기계, 무슨 종류의 기계, 무슨 종류의 기계 그 종류의 기계들이 또 나눠져서 여러 가지 그럼 얘네들을 다 그냥 통틀어가지고 그냥 기계라고 할 수 있죠. 동물 가지고 설명드렸지만 여러분이 좋아하는 분야에 관련된 것들을 다 써먹으실 수 있어요. 식물도 가능하고요. 전 나루토를 좋아하는데 나루토 캐릭터도 가능하겠죠. 나루토 캐릭터도 종류가 있어요. 닌자라고 했을 때 닌자 중에서 물 타입, 불 타입, 뭐 종류들이 있고 그 종류 중에서도 또 뭐가 또 나눠질 거고 그 뭐지? 나루토에선 그런 거 있더만요. 여러 가지 타입들이 같이 다중상속되어 있는 혈계 한 개라고 그것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뭘로 구현하면 돼요? 인터페이스로 구현하면 되죠.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다 이런 설계 구조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어떤 목적으로 프로그래밍 할 거냐에 따라 이런 클래스들의 설계가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겠죠. 그걸 여러분이 깨달으셨다면 성공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떠들고자 했던 내용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끝.